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 단계별 의사소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비약물요법의 하나인 인지, 자극 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보면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 중앙치매센터 아니면 국민보건공단에 그런 것들에 찾아가서 보시면 사이트에 그런 데 가시면 이런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 프로그램 훈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관심이 있으시면. 그래서 이것을 하는 목적은 우리 대상자들한테 기억력이나 진압력, 판단력, 집중력, 억제력, 계산력, 시, 공간 능력, 언어 능력 등을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이라도 사용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대상자들에게 굉장히 낯선 거면 안 되고 대상자들이 평상시에 많이 즐겨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뭐 청각적 자극을 통해서 뭐 개구리 울음소리라든지 아니면 빗소리라든지 소 울음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청각적 자극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자극해서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뭐 옛날 얘기를 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언어 능력을 기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하면서 진압력 자극까지 대상자에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인지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뇌 건강 일기쓰기라는 걸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서는 다양한 인지 기능을 자극되도록 진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대상자들은 흥미와 느끼고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젊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빈칸 채우기가 있습니다. 빈칸 채우기는 언어 및 단어의 유창성을 기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물건과 계산이 같은 뭐 수리 능력 같은 거 특정 글자 고르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한테는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를 통해서 언어의 유창성이라든지 자발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림과 그 다음에 그림이라든지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는 기억력 향상 훈련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대상자 인지 자극에서는 탬버린 연주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청각적 자극을 통해서 주의력이라든지 얼굴과 손 등의 소근육 기능 등을 발달할 수 있고 표현력이라든지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종, 요양, 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연명 의향서라는 걸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 개념의 자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시면 하게 되면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연명 의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치료 효과 없이 치료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세 이상의 성인들이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중단이라든지 호스피스에 관한 것을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전 연명 의료양서. 그렇다고 해서 연명 의료를 중단했다고 의향을 명시했다고 해서 우리가 대상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통증 완화를 해서 진통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영양분을 줘야 된다든지 물 공급 그리고 산소와 같은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가 없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효력을 보시면 보통 등록 기간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고 언제든지 대상자가 마음이 편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변경하거나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됩니다. 의료기관에 꼭 그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종에 대해서, 임종의 징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종기 단계인데, 임종이라는 것은 사망 또는 죽음, 생명의 정지 또는 생체의 기능의 영구적인 정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종의 징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보시면 음식물이라든지 대상자들이 대부분 누워있게 되고 음식물이라든지 음료 섭취에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점차 흐려지시고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활력증후라든지 맥박이 약해지면서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숨을 가쁘게 쉬고 깊게 몰아쉬고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이 천천히 쉬게 됩니다. 네, 가래를 뱉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래가 그렁그렁 하는 소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숨발이 차고 식은땀이라든지 청사증 같은 거 하얗게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만지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모든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하게 되고 변실금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금이나 항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임종의 적응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키블로스 로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임종하시는 그 대상자들을 해서 단계를 봤더니 처음에는 부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전 단계는 고립의 단계인데 이때는 굉장히 이제 그 진단 자체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고 반응을 보이는 단계고요. 그래서 충격적으로 반응하고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단계가 부정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분노로 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 분노는 뭐 대상자라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진이나 하나님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 왜 지금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불만스러운 면을 찾으려고 하고 그거 갖다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분노를 받아들일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타협의 단계는 대상자는 타협을 시도하게 되는데 자신이 아무리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3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이제 자신에게 불가피한 사실을 어떻게든 미루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일어난 일은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인정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는 살게 해주세요 등으로 해서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길 바라는 단계 그래서 신하고 타협하는 단계 그런 단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은 네 번째 단계인데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면서 침울해질 수가 있고요.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딱 봤을 때 수용하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조심하게 잘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극단적 우울가 되면 자살을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이때에는 우리가 잘 관찰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손동작이나 접촉을 훨씬 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지켜줄 사람이 슬퍼하고 자기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수용 단계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대상자에게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거 좋고요. 그리고 2단계는 대상자들은 보통 지쳤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임종의 적응 단계입니다. 네. 임종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통 신체의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에서 호흡의 변화의 양상이 아까 우리가 빠르고
그 다음에 무호흡과 과도호흡이 번갈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의 변화를 보면은 대상자는 호흡은 호흡 깊이가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상체 우리 대상자가 숨 쉬는 것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상체를 머리를 높여주고요. 우리 배웠었죠. 이럴 때 호흡의 변화가 호흡곤란이 있을 때 어떤 체위? 네, 반자입니다. 그래서 상체와 머리를 올려주고 대상자의 손을 잡아준다든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대상자를 편하게 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가래가 힘이 없어서 이제 에너지가 다 소비돼서 약간 그렁그렁하는 소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래가 자꾸 흘러나올 수 있도록 가습기 같은 거 틀어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체온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싸늘해지고 약간 축축해지고 식은땀 같은 게 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없어져서 청색증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 혈액순환의 저하로 인해서 추위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대상자들이 춥다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전기기구 같은 거 사용하면 전기 장판이라든지 온열기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하면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수면 양상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점점 대상자는 수면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렵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주는 것은 손을 잡은 채 흔들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없는 것 같이 말하지 말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반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정신 기능의 변화로서 혼동 같은 것이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진압력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자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고 묻기보다는 내가 누구라고 밝혀주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의사소통 할 때도 지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우면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배설 기능에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심금이라든지 요실금 같은 것들이 실금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대상자의 근육이 무력해져서 항문 관략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절하지 못하고 실금 때문에 실근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대상자의 침상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혼이불 밑에 방수포를 깔아주고 그리고 대상자에게 기저귀를 채워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배의 기능의 변화. 아까 우리가 대상자들은 호흡을 무호흡과 가도호흡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가래가 그렁그렁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가습기를 틀어주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때 대상자는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이는 심각하게 새로운 통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정상적인 분비물이 기침을 내보내는 능력이 저하되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그렇게 부드럽게 돌려주고 배액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헝겊으로 입안을 닦아주고 약간 좀 건조함에 막아줄 수 있도록 그리고 분비물 배출을 위해서 가습기 같은 것을 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기능의 변화로서 불안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같은 부분을 반복하고 그리고 이런 증상은 보통 뇌에서 산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진대사에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고 해서 억제하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준다든지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진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소화 기능에 변화가 있습니다. 소화 기능에 변화가 올 수 있는데 대상자들은 음식이나 수분을 잘 섭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소화시키는 그것 자체도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말고요. 그 대신에 작은 얼음 조각이라든지 주스를 얼린 것들을 입안에 넣어서 입안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글리세린이나 적신솜으로 구강을 간호해 주는 것과
주고 그다음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주는 것이라든지 작은 스프레이에 차가운 생수를 담아서 조금씩 입안에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의 또 기능이 신장 기능의 변화. 신장 기능의 변화는 가장 많이 오면서 소변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수분 섭취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들이 순환도 잘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소변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 때 소변 배출을 목적으로 수변줄 삽입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의료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소변줄을 연결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게 눌리지 않거나 잘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관찰하고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신장 기능의 각 기능에 대한 변화고요. 그 다음에 심리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가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한 증상들은 보면은 대상자들이 통증이라든지 자신의 몸에서 배설물에 인한 악취라든지 주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 걱정과 불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소유물을 모두 잃는 것과 같은 것과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대상자들은 이런 어떤 것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대상자와 함께 있으면서 대상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요.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접촉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편안하게 임종을 맞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정서적 고립. 정서적 고립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누구나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인에게 짐이나 부담이 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상자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상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도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상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대상자의 자존감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임종 대상자는 자신이 존엄성을 지키면서 원하는 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장례식이라든지 유언들에 대해서 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때 대상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의견을 내시면 그것들을 따라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요양보호할 때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임종 대상자. 그래서 우리는 임박한 대상자 곁에 머무르면서 계속 함께 있을 것임을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돕고요. 대상자들에게. 그리고 고통 없이 가운데 편안히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 관심을 갖고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임종 대상자를 존중하고 대상자가 임종하기를 원했던 장소라든지 희망하는 종교의식이 를 알아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게 우리가 임종 대상자인데 요양보호 시에 고려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종 시기별 요양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계속 이제 문제풀이의 시간으로 가겠습니다.